요즘에 주중에는 서울에 있고 주말에는 부산에 가는데 주중에 서울에 있을 때 저녁 약속이요 8월까지 가득합니다.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우리 당 의원들이에요. 전부. 소위 말하는 잠룡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초조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게 힘의 쏠림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지금 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 같고, 그러니까 약간 견제와 두려움이다. 그렇죠. 한동훈 의원에 대한. 첫 번째 주제, 문제는 당권. 우리 한 의원 얘기,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좀 먼저 좀 들어가 볼 건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조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장동익 대표 비판하는 거야 뭐 상수라고 볼 수 있는데, 상수요? 요상수, 이상수. 근데 이제 뭐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 등등이 이제 반한동훈이 좀 돼가는 분위기로 읽히는데, 일단 자, 이게 일리 있는 지적인지 아니면 정치 선배 못난 질투인지. 자, 일단 그래픽 보시면 장동혁 국민의 대표 딱 한마디, 이따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멘트인지. 안철수 국민의힘은 레카 배제, 권영세 의원은 분명한 소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일단 장동혁 대표부터 보죠. 장동혁 대표가 이제 펜앤드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의원 복당 불가를 선언했어요. 뭐 옛날부터 했던 얘기긴 한데, 그 복당 불가 이유가 추경호 의원이 내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원래 추경호 의원이 내란 재판을 받는 이유가 당사로 옮겼다, 뭐 하여튼 그 의원들을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한 의원이 먼저 당사로 오라고 했네?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장동익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의힘 사지로 모는 거 아니냐, 딱 한마디, 내가 먼저 사실 당사로 오라고 했다, 이 한마디 했으면 국면이 달라졌을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안철수 의원은 당시 최고위원이 아니었어요. 저 그때 당시에 12월 3일날 롯데월드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아는데, 안철수 의원은 최고위원도 아니었어요. 당대표는 최고위원 소집권이 있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소집권이 있죠. 당대표로서 최고위원 소집을 당시에 이제 국회가 봉쇄됐다 하니까 당사에서 한 거예요. 그 11시경에. 그러면서 당사에서 하면서 위원 위법이다라고 여기 채널A 홍지은 기자죠. 홍지은 기자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홍지은 기자가 그거를 채널A 단독으로 안 쓰고 전체 기자 풀방에 뿌려주는 바람에 그게 모든 매체에서 다 나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논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논의하다가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11시 30분에 내려온 겁니다. 국회의원들이랑. 그리고 이 내용은 한동훈 의원 그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에도 쓰여져 있어요. 32쪽에 있죠. 국회가 봉쇄됐다 하니까 당사로 가서 국회의원들 규합해서 가기로 했다. 저는 그때 11시 반에 당사 1층에 도착을 했고, 그렇게 나오는 국회의원들이랑 한동훈 의원이랑 저 뒤에 서 있다가 같이 들어갔어요, 국회에. 그래가지고 저도 국회에 들어간 건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12시경에 이제 국회에서 표결이 돼서 필요로 할 때, 그때 추경호 의원이 갑자기 돌연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우재준 의원 핸드폰 빌려가지고, 저 그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 서 있었거든요. 우재준 의원 핸드폰 빌려가지고 대표입니다 하면서 우재준 의원 그걸로 지금 당사가 아니라 국회로 와야 됩니다라고 우리 의원 텔레그램 단톡방에 남겼단 말이에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시에 엇갈린 게 쟁점인데 처음에 11시 때 그때 그거를 가지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당사로 오라 했다. 국회가 봉쇄됐으니까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안철수 의원은 최고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하면 당사로 오라고 했던 메시지가 두 번이었고, 처음엔 한동훈 의원이, 그 다음은 추경호 의원이. 근데 추경호 의원이 재판을 받는 건 두 번째 그 멘트, 그 메시지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추경호 지금 피고인, 추경호 피고인이 그 해명하는 거를 여러 차례 제가 들었어요. 이 재판에 관해 가지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그리고 지방선거 이전에도 막 그거 PPT 자료 만들어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기자들 만나서 설명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가 지금 대구에 뉴스민이라는 언론 하지 않습니까? 그 뉴스민 기자도 만났어요. 근데 그 자료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료 이제 요지는 자신이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왜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그래? 빨리 국회를 갔었어야지. 이제 요거 하나로 딱 포인트를 잡고 장소가 당사였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해명이 제일 중요한 게 그때부터 그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당사 얘기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를 당사로 소집했기 때문에 네. 최고위하고 맞춰가지고 의원총회를 당사로 한 거예요. 네. 그게 1번. 네. 그럼 2번. 나는 결국 의원총회 장소를 마지막에 국회로 바꾸기도 했어요. 네. 내가 표결 방해를 할 것 같았으면은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길 했겠습니까? 네. 뭐 이거예요. 네. 취지가. 네. 근데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장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네. 그 급박한 밤에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을 하고 본회의장에 쳐들어가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다 생중계 지켜봤잖아요. 네. 온 국민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해. 와 빨리 땅땅땅 해갖고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네. 밖에 막 계엄군이 막 들어오기 직전 같아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잖아. 근데 그때도 추경호는 의원총회 합시다. 심지어 의원식 의장한테 밀어달라. 표결을 밀어달라. 새벽까지 밀어달라 그랬어요. 네. 의원총회 먼저 해야 된다고.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표결 방해예요. 왜냐하면 그 박상수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명 이상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본회의장에. 네. 근데 그 본회의장에 와 있는 사람을 제가 보기에는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건 잠깐 스톱. 표결하지 말고 잠깐 의원총회 하고 합시다. 네. 나와. 나오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장소 변경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 어떤 행동을 했었냐.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강소영 변호사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잘못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네. 당시에 이제 11시에 당사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의원총회를 당사로 했다고 했죠. 네. 그때 모여서 이제 국회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국회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그때 당사 3층에 있지 않았는데 당사 3층에 신지호 전 부총장이 있었거든요. 신지호 부총장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바로 국회로 가자고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그랬다고 해요. 중진들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중진들 얘기도 들어보고 가자. 아, 죄송해요. 누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신지호 부총장한테 제가 들었어요. 네. 그 자리에 당사 3층에 같이 있던.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무슨 소리야 지금 들어가야지 해가지고 국회의원 18명 데리고 저까지 데리고 국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먼저 국회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갈 차례였는데 네. 제가 들어갈 차례에 딱 추경호 원내대표가 왔어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 조지현 의원, 김용태 의원. 네. 이건 제가 그냥 목격한 거니까 정확히 알죠. 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니까 제가 양보를 해드렸어요. 먼저 들어가시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 그때가 막 문이 좁아서 여러 명이 들어가 여러 명이 못 들어가고 한 명씩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우리 당 의원들이 쭉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여기 채널A 조민기 기자가 들어갈 차례였어요. 근데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온 거예요. 네. 그게 뒤늦게 쫓아온 거지. 네.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랑 그 다음에 조지현 의원, 그 다음에 그 김용태 의원을 들여보냈어. 네. 그 다음에 또 민주당에 그 의원이 한 명 있어요. 네. 민주당 의원 그 기자 출신에 그분이 또 오길래 그분도 들여보냈어. 네. 그리고 제가 조민기 기자랑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위에 헬기가 뜨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당사로 갈 때는 헬기도 없었고요. 계엄군도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국회로 한동훈 대표가 먼저 들어가고 추경호 의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 본관에 딱 갔더니 추경호 의원이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다들 어디 갔냐고 하면서, 왜냐면 대변인실이 그 원내대표실, 당대표실 옆에 거기 대변인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변인실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당직자가 로텐도홀로 올라오라고, 대변인이 거기 아니라 일로 올라오세요 해서 제가 올라갔어요. 조금만 그런 다음에 줄여서 좀만 줄여서. 물어본 거죠. 네. 추경호 원내대표 어디 있냐? 그러니까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아, 그러면은 안 들어가고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텐도홀로 안 올라오고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원총회를 하려고 예결위장에 국민의힘이 딱 떠있어요. 그 사진도 있어요. 제가. 네, 네. 국민의힘이 딱 떠있어. 그럼 여기에서 의원총회 해가지고 바로 로텐도홀 지나서 본회의장 들어가면 돼. 근데 그때 당사로 가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낸 거예요. 문자를. 그 문자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그게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그 이제 팬앤드 마이크에 나와서 말했던 복당 문제는 이 발언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일단. 그러니까 진짜 장동혁 대표도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다 봤어요. 네. 저만 본 게 아니야.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 다 봤어.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정말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장동혁 대표 말이 틀렸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나도 최고위
당사에서 하자고 그랬었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추경호 피고인이 기소도 안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 상관이 없어요. 네.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를 대표로 인정했습니까? 거의 패싱이었잖아요. 네. 없는 사람 취급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씨 오더 받아가지고 당을 쥐락펴락 하던 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계엄 상황에서도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래 가라 저래 가라 뭐 말을 해도 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추경호 원내대표였는데 그 사람이 책임 있게 빨리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라. 텔레그램에 본인은 있잖아요. 현역 의원이었으니까. 텔레그램 방에서 논의가 안 돼요? 의원총회를 꼭 오프라인에 모여가지고 그 급박한 상황에 땅땅땅 해가지고 중진 의견 들어보고 누구 의견 들어보고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시민들은 탱크를 막고 있고 전부 다 지금 죽을 각오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무슨 놈의 한가롭게 의원총회를 하냐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설명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국민의힘 쪽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아이 그래도 우리는 그 당시에 여당인데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해제한다 이런 말을 하냐. 그래도 총의를 모아가지고 딱 당론으로 우리는 계엄 해제를 당론으로 정하겠습니다. 이 정도 모양을 만든 다음에 해야지. 그런 한가로운 얘기를 할 때냐고 지금. 그 급박한 상황에 당론을 정하는 그 절차 자체가 그게 표결 방해나 다름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쩔 일단은 뻔했어. 계엄군 쳐들어왔으면 본회의장에. 자 우리 저 한의원에 대한 그 계엄 영웅 서사 이걸 비판한 분이 또 한 명 있죠. 안철수 의원. 당에도 얼씬 더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어제 안 의원이 굉장히 장문으로 네. 한의원을 향해서 조언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여의도 레카를 배제하라. 자 일단 저도 그 원문을 쭉 읽어봤는데 그 박 변호님 이게 진짜 선배로서의 조언이라고 좀 보여져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오늘 지금 여기 커피 쿠폰 받으실 분 벌써 선정했는데 뭐라고도? 예. 용역 변호사 강수영, 레카 변호사 박상수 화이팅. 그래서 레카 됐습니다. 네, 박 그래서 변. 이게 여기 지금 거기 보니까 그 안철수 레카의 선두주자야. 레카 수계. 레카 수계. 안철수 안 의원님 거기 보니까, 발언에 따르면 거기 발언에 보면은 여기 있어요. 거기 보면은 누가 시켜서 했냐는 둥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누가 기자회견을 시켰다는 식의 소설까지 쓰는 부분은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저를 겨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 네. 근데 제가 그냥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야. 네. 그 지금 어제 사퇴한 주현철 전 외신 대변인이 네.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은 누가 하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저희일까요? 빙고, 빙고 하셨어요. 빙고 빙고. 했죠. 예, 빙고. 빙고는 우리가 맞을 때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네. 줄 5개 딱 맞췄을 때 빙고 하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래 제가 안철수 의원한테 아니 한때 국민의당의 공관위원이었던 그러니까 자기 밑에 안철수 대표 밑에 있었거든요. 네. 공관위원이었던 사람이 내가 기자회견을 시켰다고 사선 중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이다. 네. 그 뭐 우리 강수영 변호사도 잘 알겠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니 내가 변호사로서 주현철 외신 대변인 고발해 주겠다. 근데 요즘 민주당에서 검수완박한 이후에 제3자 고발하면은 경찰이 그냥 수사 안 해주고 그 당사자인 안철수 의원한테 전화 한번 하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주현철 외신 대변인 처벌하실 거예요?라고 전화해요. 네. 근데 거기서 안철수 의원이 아니 저 처벌 안 할 건데요 하면 제가 고발한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페북에 여러 번 네. 고발하겠다. 네. 고발해 주겠으니 주현철 외신 대변인 처벌을 원한다는 처벌 의사만 표현해 달라. 명확히 표현해 주면 내가 바로 오늘 그냥 바로 고발장 그냥 집어넣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아니, 주현철 외신 대변인한테 따져야지 빙고 했는데 이게 모욕 아닙니까? 이게 명예훼손이고 이게 모욕인 거예요. 어? 근데 저도 이게 저 솔직히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싸우니까 재밌어. 싸우니까 재밌는데 이따가 곧 여정 될 거야. 일단은 저쪽에 불이 났어요 지금. 근데 나는 너무 웃기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는지 쟁점이 보이지 않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제가 되게 열심히 봤는데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가 잡히지가 않아요. 네. 이 글도 뭐 사이버 여의도 레카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여의도 레카가 뭐 상처를 줬대요. 네. 근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허위이고
여의도 레카가 뭘 허위 정보를 유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네. 근데 평소에 한이 많대. 이 여의도 레카들 때문에. 네. 이 건 말고도 평소에도 많다는 듯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정치하지 마세요. 창당을 하더라도 빼세요. 이런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불이 활활 탈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안 의원이 또 이런 얘기했잖아요. 묵묵히 한 의원과 함께 일해온 사람들을 아끼라. 한이 한을 무너뜨릴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니까, 요거 방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열심히 일해온 사람이 아니다. 그냥 제가 안철수 의원을 좀 많이 아프게 했나 봐요. 아 근데 나는 그냥 진짜 주현철 외신 대변인 고발해 주려고 그랬어 진짜. 네. 제3자 고발해 주려고. 네. 아니 너무 사람을 우습게 만들잖아. 네 기자회견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 걸 텐데 거기다가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빙고 이거는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좀? 그게 지금 주현철 대변인이 그 시켜서 했다라는 거를 갖다 바로 잡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걸 여의도 레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런 게 어딨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뭐 그냥 소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주현철 외신 대변인 처벌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제가 고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권영세 의원도 저기 복당하라면 당계 소명 그 논란을 다시 한번 소환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소명이 뭐야? 그러니까 사과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썼는지 명의가 도용이 된 건지 그걸 소명하라는 거예요? 권영세 의원은 현재 광야로 가셨기 때문에 네. 제가 막 특별히 평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어젠 또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하셔가지고 네. 또 중진으로서 하실 말씀을 하셨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사방팔방 360도 어택당 찍고 네. 휘링대 도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만 아시는 어택당. 네, 어택당 360도로 찍고 네. 이게 보통 공격을 할 때 여의도 레카들도 반원형으로 공격을 하지 이게 360도 서라운드 공격은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어제 권영세 의원은 이제 광역 도발을 시전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걸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잘 살아보시라고. 저는 이제 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권영세 의원의 그 코멘트를 보면서 야, 이 한동훈 의원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장동혁이라는 리더십이 개인이 무너지는 걸 넘어서 갖고 세력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 세력이 물러나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새롭게 이제 소구하는 네. 새로운 세력을 재편해야 되는 이제 과도기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한동훈 아니면 오세훈이지 뭐 네. 이렇게 쉽게 생각을 많이들 했는데 지금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권영세 의원도 그렇고 지금 하는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할 거야. 내가 세력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런 욕심들이 드글드글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동훈 의원을 향한 어떤 이러한 어떤 형국이 한꺼풀만 살짝 벗겨내면 결국은 뭐가 남는다? 그 뭐 지금 춘추 전국 상황이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고 춘추 전국 상황이고 그래서 권영세 의원도 이제 광야를 걷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조광한 전 경기도 민주당 남양주 시장, 전 민주당 경기도 남양주 시장. 왜 전 전력을 아니 정말 나는 조광한 중요한 거지. 전 민주당 남양주 시장이 정말 우리 당에서 민주당식 정치를 아주 거침없이 하고 어제 정말 막말하고 정말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도 진짜 뭐 거의 극딜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광한 전 민주당 남양주 시장께서.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권영세 의원 그런 면에서는 또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운 거 응원하니까 지금 이 춘추 전국 시대는 거의 프리포올 모두가 모두의 적이자 친구인 지금 싸움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한 거니까 제가 굳이 뭐 요 상황에 대해서 찐안을 증명하려면 네. 한동훈 의원이 이 형국에 대해서 약간 좀 의견을 좀 나누신 거 있으세요? 최근에? 글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지금 최대한 동맹을 늘려 나가려고 해요. 네. 지금 뭐 굳이 우리 당의 상황을 펼쳐보자면 소진과 장이가 있던 그 합종 연행책이 펼쳐지던 그 양쪽에 이제 한동훈식 정치와 장동혁식 정치가 있고 그 안에서 최대한 동맹자를 많이 늘리는 쪽이 승리하겠죠. 지금은 이제 한동훈 의원은 최대한 동맹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재편 내지는 보수의 개혁을
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모두 독점하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다른 당권 시각이 주자들의 보여요. 예, 뭐 여기 권영세도 그렇고 조경태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럼 뭐 좀 있으면 이제 나경원 씨도 이제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시동을 약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빈집털이 하듯이 네. 지금 야 이걸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무주공산인 것처럼.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장동혁도 잘못됐지만 한동훈도 잘못됐어. 네. 장동혁은 어쨌든 당을 잘못 이끌었으니까 잘못된 거고 한동훈은 자꾸 당내에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빼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관망을 해보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동훈 의원의 이제 숙제가 아니에요. 저는 분열 세력이 아니고 저로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세를 보여주면은 네. 저는 또 국민의힘의 이제 전형적인 그 모습들이 대세가 기울면 빠르게 전환합니다. 네. 근데 지금 확실한 대세를 점했다고 보기에는 이제 관망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진짜 많이 모이네 저쪽에. 네. 박짝박짝해요. 네.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고비다 한동훈 의원은 얼마나 세를 불리느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지방선거 끝나고 한 의원이 이제 북갑에서 당선이 됐을 때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기회에 권토중 내로 모래바람 일으키면서 말 타고 확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기회에. 네네. 근데 이제 그때도 박병께서 시간을 좀 둬야 된다 네, 이 네.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형국이 벌어질 거라고 약간은 예상은 했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선견지명이 있으십니다. 선견지명 있죠. 그러면은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복당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 당은 일단은 복당을 하려면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존재하면서 버티는 이상은 복당의 길은 뭐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보다는 정치적인 해결책을 도모를 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규합하는 건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되게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 뭐 오세훈과 밥 먹고 한동훈과 모임, 국힘 아슬아슬 눈치 작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오 시장 한의원과 스킨십을 늘리려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오 시장과 우리 한의원. 한의원 간에. 네. 그래서 오 시장과 한의원과 모두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던 어떤 A 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냥 당에서 이 둘을 차기 주자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여기 중앙일보랑 했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지금 보면은 김기현 의원이라던가 김대식 의원이라던가 이게 한동훈 의원이랑 이렇게 스킨십을 하려는 이러한 분들이 많은데 한동훈 의원이요. 요즘에 주중에는 서울에 있고 주말에는 부산에 가는데 페이스북 보면 그냥 부산에 있는 그 영상만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주중에 서울에 있을 때 네. 저녁 약속이요 8월까지 가득합니다. 들어올 날짜가 없어요. 제가 외신 기자들이 한의원이랑 약속을 잡고 싶어 해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의원실 통해서 부탁을 해봤더니 네. 8월까지는 네. 다 잡혀 있는데 네.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우리 당 의원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이렇게 네. 지금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잠룡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네. 초조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게 힘의 쏠림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지금 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 같고 그러니까 약간 견제와 두려움이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인증 패널들과 하는데 이게 참 인증 패널, 미인증 패널도 정말 저는 미인증 패널입니다. 이제 그 얘기조차 추억의 얘기. 추억의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예, 저는 미인증 패널. 근데 인증 패널이랑 제가 같이 출연하는 인증 패널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 당의 난맥상은 네. 용이 없고 네. 이무기들만 있어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용이 한 명이 되면 바로 결집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내가 그러면 한의원이 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거기다가 결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살아 돌아와서 그렇긴 한데 아직은 이무기에서 용으로 탈피하는 걸라고 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용의 초입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이무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강변 보시기에는 지금 네. 국민의힘 당내에서 네. 한동훈파와 이제 아까도 8월까지 저녁에 쫙 있다고 했는데 반한동훈파 비중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 대략 20%와 20%가 네. 팽팽하게 맞서고 양극단의 당권파와 이제, 친한파가 20대 20으로 맞서고 네. 중간에 60% 정도가 지금 관망이라고 봐요. 네. 관망인데 무게는 그래도 한이 될 것 같다 느낌으로 무게를 딱 달아보면 예, 약간은 기울려고 하는 관망파도 이제 이쪽으로 기울려고 하는 왜냐하면 당권파가 완전히 쓸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올림픽공원 가가지고 묻힐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거기 네. 가 있다가 근데 왜 관망파가 그러면 완전히 이쪽으로 들어가지는 않느냐면 네.
다른 대항마들이 지금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뭐 조경태가 됐든 뭐 권영세가 됐든 뭐 안철수가 됐든 나경원이 됐든 누군가가 제3의 누군가 오세훈이 됐든 네. 제3의 누군가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내가 섣불리 줄을 잘못 서면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또 나도?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급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네. 급하지 않아. 네. 하나도 급하지 않고 선거가 지금 임박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영세 의원의 저 발언 중에 당원 게시판 문제를 확실하게 해명하고 털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명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인 게요.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국민의힘에서 다시 리더십을 가지려면은 이 문제를 더 클리어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왜?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 이 문제가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수거든요. 단계 논란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은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은 누가 쓴 것인가? 도대체 누가 썼느냐? 그게 이제 명확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왔다 갔다 해요. 네. 징계위원회의 입장도 바뀌었죠? 왔다 갔다 네. 해요. 네. 명확하지 않아. 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는데 아이디를 동원한 건지 네. 한동훈 대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가족이 쓴 건지 네. 아니면 가족도 아니고 뭔가 홍보를 담당하는 어떤 밑에 사람이 네. 가족들의 아이디도 왜냐하면 여러 개 쓰면 도배 금지 때문에 안 돼요. 한 네. 아이디로 여러 개 못 쓰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디를 많이 얻어서 어떤 홍보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쓴 건지 네. 이게 클리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누구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관여를 안 한 채로 글을 누군가가 썼다면 한동훈 대표가 책임질 일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징계 이유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수사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네.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수사로 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너무 늦게 해요. 지금 보면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고발해 놨잖아요. 네. 근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너무 늦고. 네. 그러니까 뭐 1년 넘게 돼가지고 이제 뭐 수사 조금 뭐 불러가지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연 이유가 특별히 모르겠어요. 저희는 요즘에 이제 보면 그래서 경찰 수사가 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직접 쓴 거는 없다라는 것이 이거는 그냥 객관적 팩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의원이 직접 쓰지 않았다라는 거는 당무감사위원회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도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관리 책임이랬어. 네. 근데 그 관리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이 쓰는 거를 관리할 책임? 그게 어딨어 세상에. 네. 그리고 가족이 썼는지도 모르겠대. 나중에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안 쓴 건 확실한데 네. 가족이 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족이 쓴 걸로 의심되는 것을 관리하지 못한 관리 책임? 이게 무슨 책임에 그 책임론에 기본도 안 돼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뭘 안 한 걸 어떻게 밝힙니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의혹만 제기하지 안 한 거를 밝혀주는 건 수사기관이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수사기관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소위 말하는 한동훈 의원 주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쪽에서 소위 말하는 그 친윤계 당권파에서 해왔던 방식인데 네. 어제도 제가 하나를 밝혀냈어요. 2024년 그 계엄 직전에 그 친한계 유튜브 중에 굉장히 대형 유튜브가 하나 있습니다. 친한계 유튜브 네. 중에. 네. 거기에 이제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장해찬 씨가 네. 막 페북에 글 올리고 네. 그거를 또 그대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 유튜브가 압수수색도 당하고 제가 그 유튜브 측 변호인이었는데 어제 2년 페북에 만에 올리신 거. 네, 네. 2년 만에 어제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어요.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위반이다 떠들고 할 때는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어제 불송치로 끝나 무혐의 불송치로 다 끝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늘. 그래서 이게 문자 익십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많이 겪어서 이제 저 사람들의 저런 행태. 네. 그래 놓고는 일단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의혹 제기해 놓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증명해라. 그냥 증명해라만 떠드는 거예요. 안 했는데 뭘 증명합니까? 불법이 아닌데 뭘 증명해?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이제 의구심 표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해드리면 일단은 익명 게시판이지만은 당원 인증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곳이라서 네. 개인 정보가 인증이 안 되면은 로그인 자체가 안 된다. 네.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의 가족들의 개인 정보를 이 글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행위가. 네. 가족들이 했다면은 설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 가족이 뭐 누구신지는 특정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왜냐하면 뭐 장인어른이나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 그 원색적인 통신 용어스러운 욕설을 했다고는 믿기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 가족 중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으신 분이 한 것 같은데 네. 그분이 하실 때 개인정보를 요청해가지고 아이디를 여러 개 갖고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돼요. 지금 네. 어떻게 된 세부 경위가 뭔지. 네. 그래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고 제3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네. 국민의힘이 경선을 할 때 어쨌든 당원 게시판에다가 글을 많이 써가지고 여론전을 하는 그 싸움이 네.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누구도. 한 의원뿐만 아니라 네, 경선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써가지고 지분을 더 많이 늘려서 네. 치열하게 그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사이버 전쟁을 펼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유독 한동훈 의원 것만 누군가가 막 찾은 거야. 해필이면은 갑자기 익명 게시판이 실명으로 바뀌어 순간적으로. 네네. 갑자기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이 경위는 네. 실명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한동훈 의원들 것만 싹 소토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다시 또 익명으로 돌아가요. 이 네. 게시판이. 네. 요렇게 된 거 아니냐 전략적으로 저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차제에 그 당시에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공히 여러 개 아이디를 동원해가지고 여론전을 펼치게 있는지를 다 털면서 얘기하면 또 저는 국민의힘이 또 자정작용을 참 열심히 하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호르지 한동 것만 테마에 잡혀서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